2부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유반장께서 풀어드리고요. 실시간 현장으로도 떠나보는 순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 전화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2부 마찬가지로 02077-6457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봅니다. 2962님, 저는 강남권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고고 애청자입니다. 지금 거주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다들 돈을 더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반대만 하네요. 정말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걸까요? 네, 맞죠. 이렇게 주변에서 다들 뜯어 말리면 쉽게 결정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반장님, 아파트냐 빌라냐 투자 선택 도와주신다면요? 네, 왜 이렇게 뜯어 말릴까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다 관심이 있고 또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아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빌라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이제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환금성적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 가격에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환금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그 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만족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아마 약간 좀 젊은 층이시거나 좀 역세권 좀 가까운 쪽에 지금 아마 살고 계시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만족스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뭐 좀 샀으면 이제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일단 강남권이라는 쪽에 제가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내가 500만 원 만약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200만 원씩 꼬박꼬박 한 달에 저축을 하면 지금 강남권에 한 20평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엘스나 이런 것들 한 13억, 14억 정도 그렇죠. 좀 비싼 한 15억까지도 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62년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뭐 진짜 거의 30억 넘어 33평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112년을 모아야 된다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가 가능한지 결국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빌라하고 지금 뭐 아파트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것을 그렇죠. 뭐 제가 그냥 꼭 권해드린다면 만약에 내가 진짜 실제로 거주할 집인데 내가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고 빌라를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대출을 내기도 쉽지 않고 또 너무 많은 대출을 내서 내가 버겁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빌라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도시형상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죠. 아파트보다 가격 대비.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남뉴타운이나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재개발하는 쪽들은 전부 다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남은요. 정말 땅 한 평에 지금 그죠 현대글로벌 빈센터 들어오는 데는 2014년에 그걸 평당 4억 4천에 주고 산 땅이거든요. 이렇게 한 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에서 내가 한 평이라도 살 수 있으면 일단은 사놓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계속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빌라라도 내가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많은 빚을 내지 않고 그것을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아파트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것을 처분을 해서 좀 저축한 돈에 하고 모아서 그때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빌라도 빌라 나름입니다. 우선은 대지 지분 높은 빌라 중심으로 한번 추려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129님,
서울 강북 쪽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제 생각보다 더 올라 있어서 놀랐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아파트 갭 투자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은 어떤지 조언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실 문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금 사정에 따라 뭐 선택을 달리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대표님, 현명한 판단 도와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런 고민들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뭐 정말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서 쉽게 움직였는데 지금 뭐 쉽지 않은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여기에 갭, 여기에 차이를 활용을 해서 하는 투자를 보고 우리가 갭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지금 뭐 지난달 이렇게 봤더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0.3%예요. 지금 5년 내에 가장 아주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지금 뭐 가격은 많이 올라갔는데 전세는 그냥 푹푹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세는 보통 2년 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냥 뭐 쭉쭉 올라가니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파트 쪽에 갭 투자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오피스텔 무조건 그럼 역세권 오피스텔 쪽에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요. 그게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무조건 차익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쪽의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공하기가 좀 힘들겠다. 뭐 세금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오피스텔 쪽의 갭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익 쪽 부분 이쪽은 뭐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수익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자,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전세를 안고 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통 반전세라고 뭐 일반 시중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뭐 내가 1억 5천에 5만 원, 1억 5천에 1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수익형으로 바꿔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세 차익만 가지고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접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부동산 고민 해결 시간 왜 이렇게 짧을까요? 그래서 부동산 처방전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있다고 합니다. 안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다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세미나에 오시면 뭐 이런저런 또 얘기들 나누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뭐 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고민이 또 스스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세미나니까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돈 되는 일단은 뭐 돈이 돼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서울 쪽에 초역세권 쪽에 투자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서울 중심권 쪽 초역세권 그다음에 중심권 그렇죠. 3대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이런 서울 중심권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자, 그렇지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권 쪽에 소액 투자 전략까지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즘 뭐 서울 중심권 쪽은 지방분들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으로 오후 1시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시간 마련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미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다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주목해주세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준비돼 있습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7월에 준공됐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7층에 8층에 자리하고 있죠.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9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2부 첫 번째 지역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자, 뭐 최근에 뭐 양천구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이제 마곡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네, 마곡이 워낙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강서 쪽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또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양천구 같은 이런 지역이 되겠죠. 뭐 그쪽에서 가장 또 번화하기도 하고요. 자, 결국 이제 목동 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신정동이라고 하니까 아니 목동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목동에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단지부터 14단지가 다 88년, 89년에 이제 지어졌으니까 이제 뭐 다 30년이 돼서 이제 재건축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약 한 26,000세대가 55,300세대. 그러니까 35층 규모로 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겠죠. 자, 이래서 목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목동 아파트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에 있는 게 맞고요. 참 놀랍게도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에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목동 아파트가 신정동에 있냐? 말 그대로 사실 목동과 신정동은 개발을 하면서 같은 생활권으로 개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동일 입지라는 거죠. 심지어 뭐 목동 로데오 거리라는 것도 신정동에 있으니까 뭐 이쪽은 그냥 목동, 신정동 별로 가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동일 우리가 수급권이라고 하는데 같은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쪽에도 개발 호재들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첨단 물류단지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이제 홈쇼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도심안에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바로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 쪽에 첨단 물류단지 얘기하고 있죠. 또 상업 문화 지금 이제 복합시설까지 해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바로 또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한국의 실리콘밸리, 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곡지구죠. 네, 정말 마곡의 힘, 부동산에서는 정말 교과서적으로 어마어마한데요. 자, 결국은 4차 산업, 미래의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마곡이 되겠죠. 뭐 한 4억 정도 분양했던 게 지금 그렇죠. 뭐 한 몇 년 안에 지금 뭐 11억까지 뭐 거의 가고 있으니까 바로 마곡이 그런 위치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마곡에서 가장 큰 게 LG 사이언스 파크죠. 지금 17,000명 들어왔는데 이 정도인데 이쪽으로 지금 뭐 이랜드라든지 넥센이라든지 S오일이라든지 뭐 귀뚜라미 보일러 정말 어마어마한 뭐 기업들이 16만 5천 명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곡 지구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배후 주거지로 이제 그 신정동이나 목동 같은 곳들이 뜨고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또 많이들 오겠죠.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바로 여기 이제 신정 내거리역인데 2호선이죠. 이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고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니까 뭐 정말 더블 역세권 중에서도 초초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쪽에 첨단 물류단지 이렇게 가깝습니다. 지금 2호선 타고 지금 뭐 양천구청역이랑 한정거장 가면 신정 차량기지 이쪽에 문화상업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제 5호선 타고 신정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내정거장을 가면 발산역이라 5정거장은 마곡 그렇죠. 발산역과 마곡 이 사이를 보고 우리가 마곡지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쪽이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정거장 목동역인데 이 오목교역이 지금 목동에 그 현대백화점 있는 바로 거기거든요. 이쪽 유수지 쪽에 지금 혁신성장밸리라고 해서 판교와 같은 약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혁신성장밸리를 지금 또 만들고 있죠. 자, 여의도가 한 6정거장 밖 여의도에서 국회 의사당 쪽에서 쭉 나오는 이 신월 IC까지는 이 대로가 지금 작년부터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20년에 이제 준공이 되면 이 위쪽 상층부는 전부 다 또 공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의도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다 위는 또 공원이 되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목동 쪽에 어마어마한 14개 단지가 다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는 그렇죠. 55,300세대 신정 뉴타운 뭐 내 집 바로 앞이죠. 지금 11,000세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11,000세대, 55,000세대 거의 66,000세대 거의 7만 세대가 이쪽으로 다 들어오면 그렇죠. 이쪽으로 뭐 업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겠죠. 바로 그 핵심 대로변에 본 매물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목동 재건축, 마곡지구 배후지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어떨까요?
자, 또 본 매물이 좀 접근하기가 좋은 게요. 이게 네. 지금 실제 사진인데 이렇게 지금 뭐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지금 이게 대로변에 있으니까 조망권, 채광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이 준공이 됐는데 71세대인지 이것도 원룸인데요.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가격도 너무 기대돼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가격이 좀 메리트가 어떤 있는데요. 곳일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 2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 아주 가까운데 1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게 1억 3,500이 이미 여기는 형성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격이 아니고요. 그래서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신종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건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